블랙박스 사업은 한국에선 너무 당연한 사업인데 해외에서는 이제 막 커가고 있는 사업이라 유럽이나 일본 블랙박스 설치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시장을 진출하게 되면 국내 마켓시어 1등 업체니까 거기까지도 진출을 굉장히 빠르게 해나갈 수 있겠죠.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 7,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서까지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돈이 될 만한 종목들 제가 좋은 기업으로 선정해서 냉철한 분석과 함께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주식이 될 수 있을 만한 인생 주식 코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관심 종목들도 주식 소개팅과 인생 주식 코너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그리고 응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은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팅크웨어라는 기업과 이제 연결된 기업입니다. 바로 유비벨록스라는 기업이고요. 과거 이제 팅크웨어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볼만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게 아무래도 이번에 로봇 청소기 사업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대박을 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연간 실적이라든지 컨센서스를 따져보더라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폭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총 대비해서도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때 매물대 뚫기 전이었는데 뚫고 나서 지금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죠.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같은 고점의 저항을 맞다가 여기 이제 뚫어주고 나니까 여기 저항 맞았던 부분이 뭐가 되죠? 지지 라인이 돼서 지금 지지받고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도 팅크웨어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지금 자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팅크웨어 한번 눈여겨보시고 팅크웨어에 대한 자세한 기업 분석 역시도 제가 지난 영상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여기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인생 주식 코너 보시다 보면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뭐 조금 뒤로 돌려보셔야 되는데 어떤 영상이냐면은 여기 있네요. 자율주행 로봇 대박 실적 저평가 바닥주 이 주식 13배 급등합니다. 한 달 전에 올렸네요. 요 영상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달려가고 있는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팅크웨어의 모회사예요. 그래서 유비벨록스가 지금 팅크웨어 지분 구조를 보시게 되면 주주 현황에서 유비벨록스가 지분율 39% 거의 40%로 1등이죠. 지금 현재 팅크웨어의 모회사 바로 유비벨록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은 바로 이 유비벨록스고요. 지금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카드랑 블랙박스 사업, 생활가전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로 팅크웨어를 쥐고 있기 때문에 팅크웨어 쪽에서 블랙박스 사업이랑 생활가전 사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출 비중이 연결돼서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이제 유비벨록스는 스마트카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카드 사업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이전에 그 팅크웨어 분석 영상에서 블랙박스랑 이제 생활가전 사업이 얼마나 지금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스마트카드 사업까지도 매출 비중이 그래도 또 꽤 되기 때문에 26%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비벨록스 주주 중에 보시게 되면 팅크웨어도 한 8.8% 정도 쥐고 있습니다. 지분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유비벨록스가 지금 모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팅크웨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그 밑으로 이제 팅크웨어 모바일이나 아이나비 모빌리티, 아이나비 시스템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로봇 청소기 같은 가전 제품들 판매하고 뭐 모빌리티 이런 데서 이제 블랙박스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도별 매출 비중 추이 자체도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가 압도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 블랙박스 산업 성장성 자체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단일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신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축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블랙박스라는 게 정말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보험사에서도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 이 촬영 기록을 가지고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요새 그 한문철 변호사 그분인가? 그분은 뭐 몇 대 몇 사고 누구 과실 비중이 높다 막 이런 것도 다 블랙박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것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되게 많은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게 사고 관련해서도 보험사에서도 그런 거 누구 과실 이런 거 치중하고 판단하고 이럴 때 블랙박스가 너무나도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고 블랙박스 설치 안 하는 자동차가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 이게 놀랍게도요 여러분들 외국으로 나가보시면 블랙박스가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해외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블랙박스가 이제 나중에 점점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저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BMW 쪽에다가 납품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B2B 물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블랙박스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죠. 보험료 감면 혜택이라든지 법적 의무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BMW 쪽으로 레퍼런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게 BMW를 기반으로 해서 뭐 다른 기업들도 야 BMW에 이제 비포마켓에서 블랙박스를 장착해서 나오는데 이게 엄청 효율이 좋고 소비자 만족도가 높더라. 아우디도 하고 벤츠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한국이야 이제 이쪽에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국내 1등 팅크웨어가 국내 1등이잖아요. 아이나비가. 근데 이제 이게 확대가 될 것이다. 해외에서도 충분히 1등의 자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빌트인 블랙박스 공급 계약이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옵션 선택률이 뭐 30%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점점 더 이제 확대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뭐 유럽이나 해외에서 블랙박스 지금 어떻게 보면 보급되어 있는 비중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정말 이거는 놀라운 부분이고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탑재율이 10%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탑재율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은 쓰니까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를 알잖아요. 한국은 이거 90%를 탑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이나 일본은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10%밖에 탑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보험사에서도 이제 나중에 블랙박스 탑재한 차량은 훨씬 더 보험비를 낮춰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이나비 지도 플랫폼을 가지고도 어플이라든지 이 생태계를 자동차랑 연계해가지고 사업성을 확장하고 있는 단계라 충분히 이제 외형 확장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유비벨록스가 처음에 원래 스마트카드 사업을 하던 애들인데 팅크웨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회사를 엄청 키워가지고 확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원래 요거 조그맣게 스마트카드 요거만 하고 있었는데 팅크웨어 인수하면서 요 정도 파일을 다 가져오게 된 거죠. 대단합니다. 유비벨록스 팅크웨어 인수는 신의 한 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KLSC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걸 상용화하면서 스마트카드라는 게 여러분들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 그런 거예요. 근데 스마트카드로 넘어가면서 그 안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IC 칩이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CPU도 내장이 되고요. 고성능 카드로 진화를 합니다. 현재 이 스마트카드 시장에서 이 유비벨록스가 국내 마켓시어 1등이에요. 3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는 보안이나 인증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적용 분야가 지금이야 카드 여러분들 신용카드 요새 누가 씁니까? 체크카드 다 핸드폰으로 결제하지 이러실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보안이나 인증 때문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까지도 이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IC 칩이 나중에 신용카드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자동차나 스마트워치나 막 이런 데까지도 확장이 될 거라는 거를 인지해야 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자동차에도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스마트 카드 자체가 한국에선 이미 너무 당연한 건데 해외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확대가 되는 신흥국 시장이에요. 그래서 결제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한 30개 정도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동남아 국가 중심으로 해서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해서 이 스마트 카드 산업이 지금 초기 마켓입니다. 완전 이제 진입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도 엄청 빠르게 되고 있고 아시아 국가 쪽으로 비중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메탈로 들어간 이제 고부가 가치 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마진도 많이 남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할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규정은 뭐냐면은 로컬 카드가 이제 표준 결제 규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신금융협회 가 이 그 유비벨록스를 독점으로 해가지고 니네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독자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은 뭐 규격이 없었으면 뭐가 안 좋았냐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규격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해외에다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수수료도 계속 내고 있었어요. 뭐 어떤 기업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유로페이 아니면 마스터카드 아시죠? 비자 여러분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보시면 마스터카드나 막 비자 이런 거 찍혀 있잖아요. 요런 게
이제 찍혀 있는 게 이런 글로벌 카드 표준 결제 규격을 사용하면서 거의 한 1년에 한 1000억 정도 수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에 삽입되어 있는 이 EMV IC칩 사용료를 낸 거예요. 근데 이거 해외에다 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전용 스마트 카드가 KLSC입니다. 여기 있죠. 얘네랑 같이 해가지고 여신금융협회랑 국내 대기업 9개 카드사랑 독자적인 IC카드 표준 제정을 내자 해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결제 규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면서 이제 수수료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유비벨록스랑 이제 사업하면서 여기서 다 짝짝꿍해서 돈 먹으면 되는 겁니다. 뭐하러 해외에다가 이제 돈 줍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서 이 매출 비중 자체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 카드 쪽의 외형 확장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팅커웨어 쪽은 과거에 이제 기업 설명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로봇 청소기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로봇이 AI랑 같이 지금 엄청난 화두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 무선 청소기, 로보락 무선 청소기가 1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브랜드거든요. 가격도 비싸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10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비싼 로봇 청소기를 없어서 못 팔아요. 지금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품절 상황이고요. 지금 품절 대란 로봇 청소기예요. 얼마나 유명한지는 뭐 품절 대란인 거 보면 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봇 청소기를 기반으로 팅크웨어가 떡상을 했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유비벨록스까지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비벨록스가 이제 팅크웨어가 진행하고 있는 이 블랙박스라든지 생활가전 요 사업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스마트 카드라든지 플랫폼 서비스 요 사업 비중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장도 잘하고 있어요. 이게 신흥국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라든지 휴대폰 스마트 기기에도 IC칩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카드에 쓰이던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제 요새 안 쓰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이제 과거적인 얘기고, 그 어차피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그 IC칩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기기나 자동차 쪽으로 접목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블랙박스 사업은 한국에선 너무 당연한 사업인데 해외에서는 이제 막 커가고 있는 사업이라, 뭐 유럽이나 일본 블랙박스 설치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시장을 진출하게 되면 국내 마켓시어 1등 업체니까 거기까지도 진출을 굉장히 빠르게 해나갈 수 있겠죠. 블랙박스 사업을 통해서 팅크웨어랑 같이 유비벨록스가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냥 로봇 청소기나 아니면 블랙박스 사업이 좋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팅크웨어를 매수하는 게 맞고요. 유비벨록스는 어떤 관점으로 해서 좋냐면, 외형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들이 뭐냐면, 한국이 또 지주사가 만년 저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한데, 자회사 평가 가치만 가지고 그냥 뭐 속빈 강정이다, 껍데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쪼개기 상장을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지주사 투자해봤자 별로 득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고. 근데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대담하면서 지금 대형 유튜버죠, 그 슈카월드 그분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국민적인 여론이 계속해서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주주 친화적으로 점점 바뀌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점점 바뀌어 나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지주사가 이제 만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점점 미래로 갈수록, 미래까지도 아니고 이제 조만간부터는 서서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주식 투자 인구가 워낙에 많이 확장됐기 때문에 점점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지주사들의 투심도 점점 살아날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유비벨록스가 그냥 팅크웨어 모회사라는 그런 역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 카드라는 확장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연결 기준으로야 매출이 막 4,500억 나오지만 별도로 가면 1,000억으로 확 줄어들어요. 왜 그래요? 독자적인 사업부 별도로 따졌을 때는 스마트카드 사업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팅크웨어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가 되게 되면 올해부터 이제 매출 뻥튀기가 엄청나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카드 사업부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팅크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그 지분 가치에다가 더해가지고 스마트카드 사업부의 확장성, 요거까지 내가 노려보겠다라고 하면 유비벨록스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비벨록스 시가총액이 지금 1250억밖에 안 되고요.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도 뭐 시총이 낮죠. 지금 2000억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비벨록스도 저평가돼도 너무 과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묶어가지고 팅크웨어랑 연결해서 보시면 정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기 때문에 같이 한번 묶어가지고 살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 설명해드린 유비벨록스 기업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 매물대 19,000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가 본격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지금부터 선취매하기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딱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추세 우상향 그리고 이 고점 돌파를 하는 시점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가 또 한번 매물대로 작용하는 자리거든요. 17,000원이 여기 돌파하면서 19,000원 뚫으면 본격 상승이 예상되니까 지금 17,000원 가격대 매물대에서 그 아래로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 차분히 모아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전문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